이 퍼스널 브랜드가 그 공학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퍼스널 브랜드를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혹시 그 브랜드라고 들어보신 분, 여기 뭐 퍼스널 브랜드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그 브랜드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제품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회사 뭐 상품종이에요. 명품. 그렇죠. 명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냥 신발 한번 생각해보죠. 신발. 나이키요. 구찌. 그렇죠. 맞아. 그 저번 반에도 B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브랜드는요 한결같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신발에 대해서, 운동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브랜드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거 나이키, 아디다스, 또 뭐가 있죠? 퓨마, 아식스, 프로스펙스.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이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V요. 수출. V요. V. 이거를 V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V가 맞을 거예요. 네, 승리를 이렇게 표시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반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바나나래서.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바나나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나나가 맞는 것 같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V가 맞는 것 같아요. V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이걸 디자인을 했는데 나이키사에서 그걸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이키 하면은 V자가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스포츠. 그렇죠. 나이키 하면 스포츠 대명사. 조던, 마이클 조던, 에어, 나이키 에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키가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구두만큼 비싸죠. 예. 한 2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나이키 그런 걸 사고 할 때, 저는 요즘 이제 구두를 신으니까 나이키를 별로 신을 일이 없는데, 우리 때만 해도 한 5, 6만 원 했었는데, 거의 벌써 어느 데 20만 원 돼 있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가격이 고가다, 비싸다. 그러면서 유명 스포츠, 어떤 스포츠 스타들은 전부 다 나이키 아니면 퓨마, 아니면 아디다스, 아식스 뭐 이런 걸 신더라.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를 만약에 매장가 사러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이키를 샀는데 돈 깎아달라고 해본 사람, 가격 깎자고 해본 사람 없죠? 예. 할인카드 있냐고. 할인카드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나이키 이런 제품들이 할인할 때 또 많이 사러 가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가격을 깎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브랜드라고. 근데 브랜드가 한번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가격에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식이 돼 있다. 그러면 브랜드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같으면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 보통 딱 한 대충 하면 기기값이 100만 원.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산 저가 폰은 한 3,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듯이 우리가 이걸 사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가격이 뭐 이렇게 좀 하인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받고 뭐 이런 거는 그 기기를 파는 대리점에서 뭐 마케팅적으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가격 하나가 100만 원을 분할 납부를 하면요 얼마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약정, 2년 약정하면 총 내는 가격 100만 원짜리가 분할 납부하면 얼마까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 16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살 때 그냥 돈 안 내고 산다 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통신요금만 다 따져보면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그걸 다 포함해가 하면 160만 원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아이폰 S, 4S, 4C 그 원가 구조를 한번 본 게 있어요. 그게
다 분해를 했더니 그 팔리는 가격의 5분의 1로 만든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도 지금 한 100만 원에 팔리는데 실제로 만드는 가격은 20만 원에서 10만 원 보세요. 100 한 2, 30불에 만든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죠. 네. 이건 고급 폰, 하이 프리미엄 폰이니까 물론 통신만 되는 거 이런 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통신이 되고 인터넷 되고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능인데도 그 배가 LG 배가 옵티머스 이런 건 어때? 죄송합니다. LG가 옵티머스고 그 다음에 그 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펜텍이죠. 근데 펜텍이 요즘 많이 힘든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사무로 해가지고 조금 불안할 거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브랜드입니다. 삼성은 사면은 우리가 이게 뭐 A에서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 망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 자, 그게 브랜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 만약에 강사로서 누굴 여기다 모신다고 했을 때 어느 분을 모시고 싶어요? 교수님이랑 누구예요? 이거? 허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야지. 박원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영업 잘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다고 해가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리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박원영입니다. 예. 자, 뭐냐면 저 말고 그러면 초대하고 싶어서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수님이요. 저기 한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명한. 예, 또 그냥 누구 연예인 누굴 부르고 싶어. 철수? 철수. 그래요. 저번 이게 참 희한한 게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요. P반에서도 안철수가 나왔어요. 그럼 안철수 교수가 지금 의원이 됐는데 이분 한번 부르는데 시간당 얼마 받을까요? 2천만 원. 이 1,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맞아요. 시간당 500에서 1,000만 원. 그러면 그런 분 부를 때 우리는 부를 때 어때요? 벌써 마음 준비가 1,000만 원 준비해놔야지 1시간만 부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른다. 왜? 그 사람은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좀 와라, 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오늘 술 한잔 살게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브랜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후광 효과하고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후광 효과를 가지면 어때요? 내가 어떤 삼성전자나 안철수의 특징은 뭐냐면 원가가 안 들잖아. 이거 한 뭐 10만 원에 원가 든다 해도 이거를 만약 브랜드가 없으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10만 원, 15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마진 붙이고 한 30만, 4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브랜드가 있으니까 배로 불러도 산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 갔을 때 들어올 때 뭐 사고 싶어요? 명품이죠. 가방 그 원가 구조가 어떨까요? 한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은데 10,000원에서 몇십만 원, 20-3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그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그걸 샀을 때 여자들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왜 높아요? 브랜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으면 왜 높을까? 성취가 맞아요. 야, 뭘 안 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남수 학생. 네. 맞아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인생에 있어 고난을 하느냐. 그게 욕구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그 욕구를 세분화시키니까 5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 있어요. 그걸 성취감을 조금 더 말하면은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아실현.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유가 이 성취감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이렇게 만약에 인류 제품을 딱 메고 다닌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남자들이 명품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그걸 탐으로 해가지고 내 기분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 안철수 교수하고 내가 친구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명품 사는 거랑 같은 거야.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레벨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럼 어때요? 나도 명품이 된 느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어때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명품의 이미지를 준다면 그 사람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럼 오늘 퍼스널 브랜드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강의 목표는 미션, 비전, 혁신의 개념을 알면은 퍼스널 브랜드가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퍼스널 브랜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 저는 지금 내가 하는 퍼스널 브랜드로 인해서 지금 자업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난 좋아서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 하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돼서 삶의 인생 창업이 행복한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행복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죠? 돈을 벌 맞아요. 꿈남수? 확실하게 얘기해요. 돈을 버는 목적은 뭐냐면 가장 욕구 중에 하위 욕구예요. 먹고 사는 의식주 욕구인데 그거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건희 같은 그 삼성전자 회장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말이에요. 사람이 50억을 기준으로 해가 50억보다 많으면 그 이상은요.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쓸 수 있는 게 먹고 살고 뭐 여행 맨날 다니고 해도 50억 정도를 못 쓴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그 이건희 회장은 10조가 넘잖아요. 그죠? 주식이 20조 뭐 그러면 50억이면 자기는 행복한데 나머지는 뭐죠? 자기하고 그 숫자인 거야. 통장이 찍힌 숫자에 불과한 거야. 주식. 그러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CJ하고 그룹하고 뭐 또 주식 뭐 소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되면 막 이렇게 반목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재산을 서로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못 사는 거다 전사가 돈이 더 많으면 돈이 관심을 요구를 합니다. 돈들이 그냥 가만히 안 놔줘요. 세상에서는 국가에서도 돈이 있으면 건물이 있든 돈이 있든 그래서 자꾸 세금 때리죠. 돈 그거 뭐 불로소득에 세금 때리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엿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는데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내 돈 하고 또 잡아먹었단 말이야. 고민인 거야. 그러니까 자리도 못 비우는 거야. 그게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한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 이제 몇 천만 원, 한 몇억 딱 모으면
그 이후의 돈들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이라는 게 가장 많아도 너무 많아도 불행하고요. 너무 적어도 불편하고 불행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래요. 많으면 불행하고 적으면 불편하고 딱 중간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그 중간을 항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가장 최하위가 기능적인 욕구고 최상위가 아까 말했듯이 자아실현 어떤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거든요. 명품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런 게 다 그런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저 비전은 이겁니다. 행복한 창업자 100명 여러분 중에서도 행복한 창업자가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저와 같은 그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왔고요. 뭐 어느 각지에서 활동하길 원하고요. 그 프로페서 할 때 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프로페서가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맞아요. 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을 프로페서라고 해요. 프로페셔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프로가 앞으로 가다는 뜻이고 프로가요. 프로포지션 하면은 뭐죠? 프로포즈 제안하다죠. 앞으로 나가서 놔둔다가 제안한다. 그때 프로는 앞으로 나가다는 뜻이고 프로스펙스 할 때 프로는 뭐냐면 신발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의 프로가 영어로도 프로스펙트하다 예상하다는 뜻이거든요. 프로가 앞선 거 앞에 있는 거를 스펙인 거죠. 스펙트럼 할 때 스펙이 보다는 뜻이거든요. B. 그럼 앞을 내다보다가 프로스펙트. 프로페스는 뭐냐면 FESS는 가다는 뜻이에요. 페데스트리안 할 때 페드가 가다는 뜻인데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인데 퍼스널 브랜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중에 자업으로서는 프로페서가 있고 전문가라는 뜻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분야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다는 것은 남이 안 하는 영역에서 어때요? 남이 하고 있는 데서 하면은 앞서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죠? 예. 기계 설계 전공한 사람이 1년에 몇만 명이 나올 거고 이 대학마다 해가지고 몇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걸 이렇게 또 하면은 어때 차별화가 되죠. 기계 설계과를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무슨 마케팅을 전공했다. 그럼 기계 설계과를 한 사람 중에 마케팅한 사람 나와. 이러면은 뭐 한 몇만 명 중에 한 100명으로 축소가 될 거야. 그럼 그 100명 중에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중에 또 뭔가 다른 경험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과물로 나중에 종이 A4에 했는데 거기다 제출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술 경영 전문가라는 것은 기술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경영을 같이 한 사람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 중에 저는 기술이라는 게 저는 로봇 기술이죠. 그 로봇을 하면서 경영을 한 사람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로봇을 하기 전에는 뭘 했냐? 기계 설계를 했어요. 기구 설계를 했어요. 제품 디자인 설계. 여러분과 똑같이 기구 설계로 시작했어요. 기계 설계과에서 기구 설계라는 걸 나왔으니까 기계공학과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사지 샵 같이 운동 테라피라는 걸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 테라피라는 마사지의 형태의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제가 2001년, 2002년도에 목동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의 손이었어요. 신의 손. 신의 손이 왜 신의 손이냐면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물주물하면 나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령이 임한 것도 아닌데 그 원리를 저는 아는 게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알고 또 기계 설계를 했으면 그게 합하면 뭐죠? 그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로봇 기술을 전공한 사람 중에 경영을 하니까 어때요? 기술 기반의 경영을 하니까 창업이 되는 거예요. 창업. 거기에는 제가 1인 거예요. 1등. 이 분야는 누구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프로페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좀 원리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혁신은 차별화, 디퍼런트 같은 말이에요. 혁신이나 디퍼런트나 차별화나 같은 말이고,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그 디퍼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퍼스널 브랜드고 프로페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한 4개월 전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 프로필 사진 하나 건진 겁니다. 한 수백 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장 찍었는데 여기 뒤에가 만리장성, 여기 만리장성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박남규 밑에 앞에 수식어는 사업 설계, 설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예전에 기계 설계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창업, 사업을 설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기술 사업화, 기술 경영 이런 게 제가 이 분야는 제가 프로페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런 단어를 만들게끔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면 아까 프로페서 퍼스널 브랜드하고 어떤 관계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지금 20살 안 됐죠. 학교 들어오기 전이니까 19살 노랬는데 네. 2060년에 통계청이 예상하기에 보면 여러분 나이가 20대면 50년 후에는 70살이 돼요. 그럼 70살일 때 보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예요. 여러분 70세가 50년 후에 됐을 때 여러분이 메인인 거예요. 한참 활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40, 50대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저하고 같은 나이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가장 많은 그런 활동을 하는 경제인구인데 이게 50년 후에는 여러분이 경제인구의 주축이 되는데 70세니까 거의 20년에서 25년이 어떻습니까? 경제활동 연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지금 우리 연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지금 돈을 벌어놓아도 50살 후, 70대 때 여러분들은요, 지금 돈 벌어놓은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연금을 지금 100만 원 받아도요, 그때 되면 몇만 원 가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연금을 안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 60대 가지고 기계 설계하고 앉아 있겠어요? 아니요. 손이 떨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손이 떨려. 제가 지금 45인데 저는 지금도 설계를 해요. 하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버튼이 맨날 쓰는데도 손이 이게 맞나? 이러면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전업이 되니까 소프트웨어가 자꾸 버전업이 되니까 버튼이 여기 있던 게 여기가 있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예전엔 좀 왕성한 탐구심이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기 싫어.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좀 그냥 나의 그냥 경험을 가지고 말로써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돼. 직업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들수록 각광받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컨설팅. 맞아요. 컨설팅인데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 중에 나이가 들수록 각광받는 분야가 어느 분야일 것 같아요?
치과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거 이러다 그냥 잇몸 푹 찌르고 이랬어요. 저는 말든지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어디 과가 좋아? 한의사. 맞아요. 한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임상실험을 젊었을 때는 사람을 좀 편하게 많이 괴롭혔겠죠. 자기가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도 저보고 저렇게도 저보고 말로는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라 하지만 그 사람 뭣도 완전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많은 경험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예, 한의사가 좋은 직업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그렇고 또 만약에 기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기계 설계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 좀 생각이 안 나요. 기계 설계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기계 설계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하고 아키텍처 레벨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시키는데 그게 참 보면은 이게 트렌드가 워낙 팍팍 바뀌니까 툴이 바뀌니까 그걸 못 따라가니까 자기가 그걸 다 알면서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기계 설계만 할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경영이라는 걸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조금 기술 경영이나 뭐 아니 기계 경영 아니면 뭐 산업 경영, 디자인 경영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남들한테 내가 한의사와 같은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거냐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70대도 그때 정신연령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 전부 다 이 여러분들이 50 후에도 모습은 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 70대 돼도 제 나이 정도로밖에 안 볼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마 70대도요 아마 저 청춘같이 그렇게 사실 겁니다. 청춘